소녀의 일기. 항상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을 꿈꿔 하루빨리 자유라는 걸 되찾고 싶어. 하루빨리 빗가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전국적인 뉴스였어요. 참사가 발생한 지 20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평범해 보이는 군산의 한 시장.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비좁고 지저분한 골목이 있다. 파리 골목이고요. 여기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사창가. 이 시장을 끼고 시장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이제 군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성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 아, 이런 곳에 위치했었어요.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비위생적이고 좁은 이 공간에 인신매매로 잡혀온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살고 있었다. 만약에 이쪽에 혹시라도 단속이 떴다. 이러면 입구가 저기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 입구가 하나 있고 저기 가면 또 하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입구까지 하면 총 4개인 거죠.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할 수도 있고 검거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철저히 법과 치안에서 배제된 채 그림자처럼 살아야만 했다. 제작진은 2000년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을 찾아가 봤다. 당시에 화재가 났던 그 건물이고. 아유, 오늘 주목하네요. 부산에서는 윤락업소에서 불이 나서 20대 초반의 여자 5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홍등가로 알려진 군산시 대명동 모 화장품 가게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숨진 윤락녀 5명은 도로변과 통로 쪽에 위치한 저마다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유. 1m도 되지 않는 복도, 게다가 창문엔 쇠창살이 있어 탈출은 불가능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상황. 미장원이나 목욕탕이나 또는 화장품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이곳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고, 그냥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시자가 항상 뒤따랐어요. 내가 나가더라도 그거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감금인 거죠. 한 걸음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 20대 청춘은 포주들의 감금과 착취 속에서 쓰러져 갔다. 그 분위기는 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식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한참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그리고 사건이었죠. 1년 4개월 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비극은 반복됐다. 불과 1년 만에 잠긴 문 때문에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여성들은 이곳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성매매 여성 14명과 감시자 1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다. 하려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지지 않았냐. 그 계단에가 첩첩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계단에? 예, 14명이. 당시에 이제 모든 업소에 있는 업주들이 쇠창살 대신 모든 출입문을 안에서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그런 특수키로 바꿔버려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열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놓쳐버려서 이제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수면 아래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를 일깨운 사건이었다. 사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기거든요. 거래를 하는 거고 팔아 넘기는 형태인 거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애를 써도 각각의 명목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값이면 한 달에 70만 원, 화장품값, 의상비, 지각을 하게 되면 10분에 20만 원, 이 많은 빚들이 족쇄가 되어서 감금의 형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더욱 충격적인 건 성매매 집결지와 파출소의 거리가 멀지 않은 데다 경찰들이 포주들로부터 떡값과 성상납을 받으며 그들의 행태를 묵인했다는 사실이었다. 아, 너무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개복동 파출소가 이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기록을 했던 일기장이나 또는 장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성상납, 돈 봉투가 오간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경찰과 유착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자 누이였던 그녀들.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이 사건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슬퍼하고 또 분노했다. 창살로 막아져 있지만 않았다면은 그 화재가 났을 때 빠져나갔을 텐데 그 창살에 갇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어가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저희 나이 때 한 30, 40대, 40대 후반 정도 같은 경우는 다 이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북동에 불이 난 거를. 보니까 공터도 되게 적고 근데 여기에 그 캄캄만의 그런 집들이 있고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프네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 로비에 전시돼 있는 한 조형물. 개복동 화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이다. 2000년, 2002년이니까 새천년을 얘기했던 시내에 거의 감금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충격이 있었고 일단 성매매 문제를 이제 기존의 윤락,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여성들의 인권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매매 방지법도 만들어졌죠.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됐다. 이 법으로 사람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거라 기대했다. 그럼요, 많이 나아졌죠. 이 사람들이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수준이 좀 이렇게 그런 저기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시민의식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유흥주점 이런 데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들 안 다니는 것고. 그렇다고 믿고 전북의 싶은데. 대표적 성매매 지역으로 알려진 군산의 감투. 이곳의 가게들은 대부분은 문을 닫거나 휴업한 상태. 과거와 같은 성매매 직결지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 직결지가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곳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 선미촌이다. 선미촌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인권 공간으로 태어났다. 그동안의 성착취의 공간이었다면 이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평등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여성인권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모범적인 평가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직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며 이들 공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노력과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20년 전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한 것일까? 대명동과 개복동 사건이 만들어진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결됐는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낙인, 즉 성매매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산업 수요, 그러한 이제 직결지의 형태든 또 다른 각종 다른 방식의 유형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성매매 직결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매매 산업 규모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 결국 형태와 장소만 달라졌을 뿐 성매매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음성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나의 풍선 효과네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절반 이상이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 저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문방, 텔레그램 문방 같은 사건도 사실 저희는 그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보거든요. 그 여성의 몸을 착취해서 돈을 얻고 또 그것을 구매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여 년 동안 연결된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져서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성매매.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무참히 짓밟는 성매매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 파고들었다. 사실은 이제 성착취가 엄연하게 존재를 하는 거고 여성의 몸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폭력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금도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변화된 거는 없다. 보다 조금 더 지능적인 그런 범죄 행위로 탈바꿈되었다.
인간의 몸을 상품화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성매매가 엄연히 범죄이며 폭력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제2의 대명동 개복동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확정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급하다고 하면 무슨 충분히 제도와 법 집행의 측면에서는 이 수요 차단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민들의 인식의 개선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구매나 성매매 문제를 성착취의 문제로 바라보고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인식의 개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척박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군산 대명동 개복동 사건.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된 인권의 가치, 그 목숨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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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지금 우리 사회 성착취 문제는 아직 여전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대명동 개복동 화재 참사가 있었던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저희는 수요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다양한 개인 및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상상할 수 있는 건 업주들이겠죠. 포주라고 하는. 네. 그런데 이 업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소개하는 소개업자라든지 이런 성매매를 광고하는 광고업자라든지 그리고 직결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이제 업소나 성산업이 존재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온오프라인을 통한 또 이게 넘나들죠. 디지털 매개 플랫폼이라든지 성매매 포털 사이트 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니까 이게 수요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득을 얻는 거. 그리고 이제 구매자를 포함해서 수요라고 보는 거죠. 이 수요는 이미 존재하고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저는 이제 성매매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들의 문제를 근데 많이 보잖아요. 성매매 여성의 문제로 사람들은 많이 인식하는데 사실 이 수요는 돈을 벌기 위해서 취약한 조건의 여성들, 더 취약한 여성들을 찾아서 타겟팅하면서 유입시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매방지법 올해 16주년을 맞이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수요자를 처벌하는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노르딕 모델이다 혹은 성매매와 관련된 성평등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웨덴의 성매매 서비스 금지 관련 법이에요. 네. 99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스웨덴은 사실 사회복지 체계도 잘 되어 있고 네. 이제 성평등 정책이나 체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거는 여성들을 차별화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피해를 보는 이제 그 상황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구매자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처벌 대상으로해서 제외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대안만 있으면 이 여성은 전업할 것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지원을 하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성과 보고서가 나와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주변국에 비해서 인신매매도 현저히 감소했고 그리고 이 여성들도 탈성매매율이 굉장히 높고 국민의 지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 법이 이제 확산되는데 프랑스가 2016년도에 이 법을 또 이제 제정을 하게 되죠. 성인권이나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이 노르딕 모델로 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여성을 처벌합니다. 일단 이제 자발과 강제로 나눠서 피해자만 보호하고 자발적 행위자는 처벌하는데 이게 성매매 구조나 현실에 저희가 여성들은 이제 만나고 지원하면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들은 피해자로 보고 이제 노르딕 모델처럼 구매자나 알선업자들을 처벌해야 수요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결국 이 문제는 수요가 없어져야 해결되니까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연 또 무엇이 있는지 제도적인 것 외에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수요를 형성하는 남성들의 어떤 성문화가 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그 성구매가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다 거래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치 합리적인 이렇게 거래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성착취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성매매 알선 광고물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플래카드도 요즘에는 전주시내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노골적인가요? 네네. 그다음에 전단지 형태 혹은 명함 형태로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걸 무심코 지나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지나치는데 여기에 무디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그건 되게 폭력적인 것이고 인권침해적인 것이고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시민의 의식도 향상되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걸 보면 신고하면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가 양쪽 구청에서 사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신고하면 특히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신고하면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알선 광고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잖아. 이걸 입력하면 더 이상 이걸 알선할 수 없는 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시민들이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성매매 문제가 나와 무관하거나 우리들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아주 그 여성들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져가면 우리 지역사회부터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각자의 또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욱더 시급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송경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오늘 나온 이슈와 인물들 중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이죠. 우리 목선 아나운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요. 네. 사실 세상에는 돈으론 사선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이 성착취 비극은 당신이 구매를 멈추는 순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 아나운서도요. 네, 저도 이제 아파트를 살거든요. 네, 저는 오늘 퇴근길에 들러서 경비원분께 직접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앞으로 더욱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취재로 여러분의 알 권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